어제도 저희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얘기까지도 못하고 우리가 네. 좀 말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요. 그 얘기를 짧아요, 못했어요. 짧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네네.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시작은 어디 했냐면요. 네. 6월 8일입니다. 8일날 조국 혁신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기 중에 재판을 연기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어제죠. 6월 8일날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8일로 예정된 기일을 네.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임기 내에 내란과 외란에 의한 일이 아니면은 탄핵이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환영하는 입장, 야당에서는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대선 그러니까 선거 날이 되기 네네. 전부터 계속해서 봤잖아요. 네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런 네.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후보 시절에 그냥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갔어야 되는 맞습니다.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되는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돌이켜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당시에 결정을 내렸으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은 그때 역사적인 어떠한 한 장을 끊는 판단을 해줬어야 됐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높은 확률로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전에 매듭을 좀 딱 짚고 갔으면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또 네, 국민의힘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네, 그때도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쵸?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고 네. 그분이야말로 법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굳이 내서 당선까지 시키는 민주당도 참 왜냐면요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84조를 이유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68조 2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판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 선출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는 게 결국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 형사 재판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 띄워주셨죠. 지금 제가 아침에 이거를 일어나서 화장하면서 있다가 그 윤석만 평을 딱 듣고 야 이거 빨리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바로 켜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네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지다람쥐가 저 방송을 딱 들으면서 우리 9시 방송을 딱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막 만들었어요. 막 네. 만들어서 훅 보냈네. 근데 나는 또 내가 거기서 화장하고 있느라고. 내가 화장하느라고 저걸 또 못 봤네. 못 봤더니 또 막 전화가 왔어요. 앵커님 빨리 카톡을 보고 이걸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깨알같이 디자인 바이 예지다람쥐. 아, 제가 또 그거를 이렇게 또 빼먹었어요. 너무 네, 급해가지고 네, 낙관을 그거를 써줬다. 빼먹었는데 네. 다음에는 꼭 먼저 넣어서 하여튼 보내도록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요거 많이 퍼뜨려 주세요. 많이 퍼뜨려 주시고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쨌든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셀프로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뉴스를 딱 들었을 때, 네. 아, 이거 얼른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예지 다람쥐님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능력이 너무 부럽고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원래는 18일 날 예정돼 있었던 지금 맞아요.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네네. 무기한 지금 연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 서울고법에서 그 이유를 헌법 84조에 의한 중단이라고 이유를 댔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이재명 재판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에서 이게 소추가 뭐냐 도대체. 그렇죠. 임기 전에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도 이게 소추에 해당되는 거냐 아닌가로 계속 설왕설래 이걸 갖고 왈가왈부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문제점은 이거는 결정을 이를테면 헌재나 대법원에서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고법에서 내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서울고법에서 판사
서울고법에서 내려봐야 어차피 나중에 헌재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고법에서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판결을 연기했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비난을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음. 잘못됐다 생각해요. 일단 전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고법 판사여도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 들어요. 예, 예. 그쵸. 예. 근데 근데 이게 모든 제가 봤을 때 책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법에 대해서 거의 통달했다고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 일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실망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침을 내려서 정리를 그렇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5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과 거의 뭐 200석에 가까운 야당이 있는데 네네. 고법 배당받은 판사가 사실 어떻게 저것을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죽겠다는 각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고법에 짐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면은 이 지금 이 뭐냐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할 수 있게끔 판을 좀 네. 깔아주고 맞습니다. 힘을 보태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힘을 보태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좀 앞장서서 이 역할을 네.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싸움하고.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에서 고법에 돌려보냈을 때 네. 국민의힘 모든 지도부가 쫓아가서 음. 법원 앞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수호하겠다.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뒷북천들 뭐합니까 지금? 지금 다른 5개 재판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 법원들도 다 아마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못할 겁니다. 누가 이 수술 푸는데 감히 그걸 나와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김진 이모님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자판을 했어야죠라는 맞습니다. 글 주시고요. 네, 네. 또 민병은님께서도 조희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을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희대의 판결입니다라는 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다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국민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 예, 농심 아저씨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타이밍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않은데 내가 입을 약간 붕어 같았어요. 옆에서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하세요. 내가 이걸 왜냐면 봤다. 이렇게 붕어 같이.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 쓰는 카드인데 아이, 그렇죠. 조진웅 성대모사로 나갈 거라서 아, 그래요?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아, 그래요? 이걸 영화의 한 장면 대사로 정리해 아, 드리겠습니다. 요 상황을 지금 한마디 하고 싶다. 이름은 정확하게 하면 저도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름은 좀 바꿔서 네네. 명세 금마가 원래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GP 몰라? GP 몰라. GP 몰라? 이걸로 GP 마무리. 몰라. 집밖에 몰라 이겁니다. 그렇죠. 네. GP 몰라. 이거 어디예요? 대구예요, 부산? 이게 경상도 사투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데요. 원어민이 여기 두 아직 몸이 원어민. 좀 덜 풀렸습니다 지금. 네이티브. 네이티브 원어민이 아니, 있어요, 전 지금.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저밖에 몰라 이렇게 저밖에 몰라.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저밖에 몰라. 자, 우리 입을 다물고 계신 타카 아저씨도 네이티브잖아요. 저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GP 몰라. GP 몰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속이 많이 상하고 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안 싸움하는데 끝이 없고 또 대선에 책임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한심하기까지밖에 없고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속이 상하세요, 지금. 이 그러니까요.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거 보더라도 지금 꼭 짜고 친 듯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뭔가 스토리가 쫙 네, 있지. 민주당에서는 맞아요. 12일 날 그냥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정을 보면은 8일 날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아,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모든 사법 리스크를 임기 중에는 하지 마라. 그렇죠.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하루도 안 돼가지고 9일이 어제죠. 음. 바로 서울고법에서 일정을 무기한 연기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대로 이러다 보니까 조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린 네, 그렇죠. 네. 그 주진우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좀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데요. 요거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진우 의원이 그 글을 썼는데 요거 보면서 제가 요거는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는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수감 전 최단 기간 사면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경심은 더 일찍 하고 이제 1번 찍는 거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면서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첫 번째 포인트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네. 조국 전 대표는 임시 비리로 백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을 받았고 겨우 6개월의 죄값만 지금 현재 치렀다. 네. 자, 어쨌든 조국의 특별 사면을 매개로 조국 혁신당과 야합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 요게 좀 포인트. 예, 예. 지금 조국 혁신당 이 관련 뉴스 관련해서 네. 제가 얘기하려고 생각해왔던 걸 지금 다 얘기해버렸어요. 여기 다 나와버렸어. 작가님, 치고 나와야 돼요. 치고 나와야 돼요. 아니 주진우 저 글을 딱 띄웠는데 네. 뭐 이미 화면에 다 나왔는데 치고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고객님 안 해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진짜. 예, 이거 치고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딱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감시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감시해야 되는 포인트. 이 얼마나 이제 고맙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우리가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1%를 못 얻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 보면은 민주당의 통합진보당 김재현하고 합당을 했어요. 그만큼 이재명과 민주당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계엄이고 탄핵 상황에서도 표의 확장성이 없다는 걸 자기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네. 자기들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에서 조국 혁신당도 끌어안았고 끊임없이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단일화하는 것을 반대했던 거죠. 앞서 나가서. 네, 네. 계속 그렇게 쳤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란 우리 특검에 들어가면 보통 한 특검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올 연말쯤에 조국을 사면시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봤어요. 강훈식이를 왜 비서실장에 넣었을까? 천안 아산.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 조국을 보내서 국회의원을 시켜서 데리고 들어오는 방법. 이것까지 내다본 거 아니냐.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요 이 기사를 보고 네. 오면서 착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자, 과연 조국 당대표 지금 수감자죠. 네. 조국 수감자를 조국 씨. 네. 사면을 시킨다. 그래서 부활을 시킨다. 음. 그럼 과연 조국이 어떻게 할까? 조국 씨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차기에 과연 이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을까요? 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국과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사면을 네. 시키고 복권을 안 해주면 되지. 복권을 안 해주고. 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다 사면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수를 봐야 되거든요. 이재명 용인술.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계자가 많아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거리가 많으면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후계자를 많이 만들겠죠. 그래요. 그것이 리더가 가지는 차기를 점찍어 가는 방향이거든요. 한 명만 후계자를 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 굉장히 위험이 리스크가 따르지만은 여러 명의 후계자가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명의 후계자를 키우는 방안에 하나도 조국도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지금 기자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면이 지금 8.15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조국 사면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빨리요? 이 조국 혁신당에서 왜냐면 지금 사실 그 조국이 2년형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조국 그래요? 혁신당이 후보도 안 냈고 또 뭐 일찍을 해가지고 더 일찍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전을 했고 바로 또 최근에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대통령 재판 임기 중에 중단하라는 그런 성명도 또 촉구하는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심 바라는 거 빨리 풀어달라. 조국을 빨리 풀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원하는 게 네.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20석이잖아요. 이거를 10석으로 내려달라. 그래서 우리 조국 혁신당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도록 해달라라는 건데 저는 그 8.15 광복절 조국 사면과 네. 이 원내 교섭단체 이 인원수 줄이는 거 요 두 가지를 선물로 안겨주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에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직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가능성 높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지금 게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부분은 우리가 조국이 개혁 핵심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당에서 네. 후보를 냈다면 과연 몇 프로의 지지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곡성군수 출마했을 때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받았죠. 네. 그런 걸로 한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은 우리 지지율이 얼마나 깎아먹었을까? 그러니까요. 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무서운 현실이 맞습니다. 합니다. 네. 지금 뭐 최대 득표를 해서 자기로서는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1등 공신은 조국 대표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차후에 나오더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또 여러 선수들이 네. 서로 경쟁하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꽃놀이패를 즐길 수 있을 맞습니다. 거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 보수에는 그런 패가 지금 다 사그러져 버렸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근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음. 우리 보수가 좀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8.15까지도 이제 생각하시는데 우리 타카 아저씨는 어때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마음대로인데 8.15 정도만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오.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카드가 너무 보통 이렇게 반 정도 지나야지 네. 또 3분의 2 정도 지나야지 하는 것이 되게 관례처럼 그렇죠. 네. 가석방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례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맞아요. 법사위원장도 안 내놓고. 권력을 가진 자가 전부를 얻는 뭐 제로섬 게임처럼 네. 대한민국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